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가스 기능사 출제 기준, 일단은 이제 출제 기준이 이제 조금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 기준에 대한 이 항목을 간단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떻든 간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뀌죠. 이제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이게 이제 바뀐 건데 조금씩 이제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사항,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건지. 가스가 좀 어렵죠. 암길 것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가스 쪽은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제 일단은 아주 암기법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 있으면 이제 계산 문제도 좀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제 기준 실기를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실기를 볼 건데, 실기 같은 경우에도 요즘 출제 기준을 이렇게 보면 거의 나왔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서 조금 응용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기가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능사 필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조금 응용해서 나옵니다. 응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문제 위주보다는 일단 내용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내용 위주로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직무 분야는 안전관리, 다 이제 가스 기능사 여기 오겠죠.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0일까지, 그죠? 자, 직무 내용은 가스 시설의 운용, 유지 관리 및 사고 예방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이다. 즉, 폭발하지 않게끔. 자, 가스는 굉장히 폭발하면 대형 사고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스를 어떻게 하면 사고 예방이 제일 먼저입니다. 사고 예방을 어떻게 잘 하느냐, 그죠? 누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죠?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조금 내용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일단은 검정 방법 객관식 다 아시지만 사지선다형, 문제수 60문제 중에서 36개만 맞으시면 합격. 그게 60점이죠. 60점. 그래서 35개 맞고 이렇게 불합격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 시간은 1시간.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금방 풀고 나오시더라고. 예, 제가 이제 강의 이렇게 오프라인 쪽도 이제 해보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금방 풀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거는 인터넷 강의 잘 들으시고 그러면 거의 그냥 거의 90% 이상 합격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 과목은 가스 법령 활용, 가스 사용 예방 관리, 가스 시설 유지 관리, 가스 특성 활용,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내용만 조금 많이 변경이 된 거고, 옛날 내용하고 비슷한 겁니다. 내용 쪽으로만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바뀐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해요. 옛날 거랑. 그래서 어떻든 간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스 법령 활용은 옛날에 가스 안전관리랑 같은 거예요. 가스 안전관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제 가스 안전관리가 가스 법령 활용으로 바뀐 건데, 거기에 보면 애가석유법, 도시가스사업법,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된 거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좀 추가된 게 수소. 여기 수소, 그죠? 수소 제조 및 충전 시설이 여기 추가가 된 겁니다. 여기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가스 법령 활용은 고압가스 특정 일반 제조 시설, 고압가스 공급 충전 시설, 공급 충전 시설 이런 것들도 압축기 이런 것들 해당이 다 똑같습니다. 고압가스 냉동 제조 시설, 중기 압축식 냉동기, 흡수식 냉동기, 이런 것들, 사이클, 카르노 사이클, 역카르노 사이클, 이런 내용들이에요. 다음에 액가스 공급 충전 시설은 액가스 가스니까 LPG죠. LPG의 특성이라든가 연소 특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가스 제조 및 공급 설비도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특성 활용해서 도시가스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도시가스 충전 설비도 마찬가지죠, 그죠? 충전 설비. 그러니까 도시가스 충전 설비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CNG는 버스를 충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압축 천연가스라고 하죠. CNG.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소가 요즘은 수소버스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소 쪽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성화될 겁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소 문제는 안 나오지만 아마 올해부터는 수소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수소도 일단 책 내용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 갖고 공부하시면 아마 거기에서 수소 문제는 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소는 많이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나오면 그래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 돼 있으니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가스 저장 사용 시설. 고압가스 저장이죠. 고압가스 저장은 저장 탱크도 있고 그죠? 저장 탱크. 우리가 이제 압축기 가지고 저장 탱크에 충전을 하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액가스 흑가스 저장. 그다음에 도시가스 저장. 다 똑같아요. 수소 저장 시설. 수소 저장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이게 초저온 가스죠. 이런 것들은 초저온 가스는 또 초저온 탱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중각식 탱크라고 그래. 이중각식 탱크. 그런 것들이 가스 특성 활용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강의한 거에 가스 특성 활용에 다 돼 있어요. 똑같이 돼 있으니까 그 책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거의 가스 특성 활용은 거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부족한 부분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촬영해서 다시 아마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아마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압가스 관련 설비. 이제 고압가스 관련 설비는 뭐냐면 저장 탱크, 그다음에 긴급 차단 장치, 그다음에 역하방 장치, 그다음에 안전 밸브, 기화 장치, 그다음에 또 자동차용 가스, 자동 주입기, 독성 가스용 배관용 밸브, LPG 잔류가스 장치 이런 것들이 고압가스 관련 설비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조 및 검사, 가스용품 제조 및 검사, 냉동기 제조 검사, 히트펌프 제조 검사. 근데 히트펌프는 거의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떤 있지만 안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고압가스 관련 설비에 대한 거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에 다 나오는 거예요. 저장 탱크, 안전 밸브, 역하방 장치, 영유 방지 밸브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고압가스 관련 설비라고 보시면 돼요. 책에는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세 항목을 이제 또 보면 가스 범용 활용이죠. 자, 고압가스 관련 설비인데 제조 검사, 용기 제조 검사. 용기 제조니까 이음매 없는 용기냐, 용접 용기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음매 없는 용기를 제조하는 건지 또 용접 용기를 제조하는 건지 이런 걸 제조를 하면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 가스 판매, 운반, 시급 이런 것은 다 아는 부분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가스 범용 활용이죠. 그래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활용하기.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활용하기도 다 있습니다. 책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특성 이런 것도 전부 다 돼 있으니까 참고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활용하기 이런 것도 다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싹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스 우리가 이제 관련 요거에 대한 거는 거기에 중요한 것들이 쫙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공부하시면 거의 한 30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거의 제가 보기 25문제 이상씩 맞을 수 있습니다. 맞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 내용 잘 하시고, 문제 풀이하시고 그러면 기능사 충분히 붙고 거의 다 100%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 관리 법률 확용. 요게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추가된 게 이제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도 같이 공부를 잘 해주시면, 기능사 정도는 여러분들이 거의 95% 95% 정도 그냥 하죠. 100% 정도 그러니까 95% 정도 충분히 합격하고 남습니다. 자, 그래서 가스하고 예방관리 및 조치인데, 자, 여기 이제 사고보소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사고조사 장비 관리, 응급조치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응급조치 하는 거죠. 사고조사 장비 관리, 사고조사 보고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이제 그리고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가스화재, 폭발화재, 폭발 범위 종류 아주 잘 나오는 거죠. 폭발 범위 종류. 폭발 범위 종류가
뭐 가연성 가스의 폭발 종류가 한 열 몇 개가 있죠. 굉장히 많죠. 아세틸린이다 그러면 IO81, 뭐 프로판이다 푸2195, 부탄이다 9184, 그죠? 암모니아 아미로28, 뭐 산화에틸렌 380,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뭐 수소문 수사치로 이렇게 그 우리가 폭발 범위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위험도도 나오는 거죠. 위험도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폭발 범위 종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폭발 피해, 영향 및 방지 대책, 뭐 이런 것들. 이거 어떻든 간에 가스가 폭발하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도 날 수 있고 또 방지 대책도 세워야죠. 그럼 어떻게 돼? 법이 강화가 되죠. 그죠? 그 법이 또 강화가 돼서 다음에 또 바뀔 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위험장소. 자, 위험장소는 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0종 위험장소가 있고 1종 위험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3종 위험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0종 위험장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가해성가스 농도가 연속해서 폭발 한기 이상으로 되는 장소. 그러니까 한기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폭발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게 이제 그 위험장소야. 방폭구조 굉장히 잘 나오죠. 방폭구조 매시만 나오죠. 내유압번한트, 그죠? 내압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그죠? 그다음에 압력방폭구조, 그다음에 본질안전방폭구조, 안전증방폭구조, 특수방폭구조,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방폭구조는 매 시험마다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방폭구조를 폭발 방지할 수 있는 그 구조. 우리가 이제 보통 일단 영종 장소에는 뭐 본질안전방폭구조 사용한다. 뭐 일종 장소에는 내압방폭구조 사용한다. 그죠? 뭐 이런 거. 가연성 가스에는 안전증 방폭구조 사용한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나오는 거죠. 다음에 위험성 평가. 이 위험성 평가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정량적 평가 방법이 있고 정성적인 평가 방법이 있어. 그래서 저 위험성 평가에는 그 정량적인 평가 방법에는 결사원작이 있어요. 그래서 결함수 분석법이 있고 사건수 분석법, 그다음에 원인 결과 분석법, 작업자 실수 분석법,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용이 나오는 게 이제 그 결함수 분석법이죠. 뭐 책에 다 있습니다. 요게 이제 위험성 평가 방법이 지금 책에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추가로 제가 해서 늘 겁니다. 이게 이제 요것도 이제 위험성 평가 방법도 추가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성 평가 방법 추가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로 위험성 평가 방법은 제가 이제 그 해서 뭐 띄우든가 어떻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제공을 하든 어떻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정성적인 평가 방법에는 뭐 최상위가 있어요. 그 체크리스트법, 상대적 위험 분석 기법, 그다음에 그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법하고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은 해저프라고 해요. 해저프. 그래서 이 세 개, 그러니까 결함수 분석법,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 체크리스트법, 요 세 개가 기능사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내용이. 참고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부식의 종류. 부식의 종류는 국부 부식도 있고 전면 부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알칼리 부식도 있고 뭐 그죠? 뭐 에로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든 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비파괴 검사의 종류는 굉장히 잘 나오죠. 그래서 RT, UT, 그죠? 그다음에 PT, 그다음에 MT, 그죠? VT, LT, ET 뭐 이런 거 많죠. 그죠? 방사능 검사, 초음파 검사, 자문 검사, 침투 검사, 누설 검사, 음영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파괴 검사인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산업기사기사 쪽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가스 시설 유지 관리. 자, 기화장치 및 정확기죠. 기화장치 정확기도 잘 나오죠. 기화장치도 마찬가지죠. 기화기 사용 시점 잘 나오고 정확기 굉장히 잘 나오죠. 정확기 분해 점검, 2년에 1 이상, 사용 시에 분해 점검, 3년에 1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확기에 대한 것도 많이 나와요. 정확기에 우리가 보통 밝기, 룩스죠. 정확기 밝기는 150 룩스 이상일 것,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다음에 가스 용기 및 저장 탱크, 뭐 압축기 및 펌프, 압축기가 많이 나오죠. 압축기 사용 시 장점이 뭐냐, 그죠? 이런 것들은 뭐 충전 시간이 짧다, 그죠? 그다음에 장가 세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베이퍼록이 우려가 없다. 뭐 이런 것들, 뭐 펌프,
뭐 펌프의 종류가 뭐냐 있냐, 뭐 융족식 펌프에는 뭐 왕복식이 있고 회전식이 있는데, 왕복식에는 피풀다가 있다. 뭐 이런 거, 피스톤, 그다음에 플런저 펌프, 다이프램 펌프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회전식 펌프에는 배기나 베인 펌프, 기어 펌프, 그다음에 나사 펌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펌프의 종류가 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자, 그런 것들도 책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하시면 거의 다 합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유지관리에서 좋은 장치. 좋은 장치는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초저온 가스 이런 거, 뭐 액화산소, 액화수소 막 이런 거 저장하려면 이제 탱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중가스 탱크를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고압가스 설비, 고압가스를 하려면 설비도 있어야 되죠. 배관이라든가 뭐 많잖아요. 그 저장 탱크의 설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저장 탱크 설비, 배관 라인이 많잖아요. 그런 설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액화설가스 설비, 도시가스 설비, 수소 설비, 이 설비가 있어야 충전도 할 수 있고, 그죠? 송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 되는 거겠죠. 자, 가스 계측. 자, 가스 계측은 온도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강고 온도계, 방사 온도계, 색 온도계, 광중환시 온도계.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고, 다음에 압력계에는 탄성시 압력, 2차 압력계죠. 부동간, 벨로주, 다이프램. 요 세 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액면계, 유량계. 액면계에서는 이제 햄프드식 액면계, 그죠? 그다음에 고정튜브식 액면계, 슬립튜브식 액면계, 플로트식 액면계, 클리카식 액면계. 요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햄프드식 액면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극존주장 탱크 액면을 측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고정튜브식 고이슬, 고정튜브식, 회전튜브식, 슬립튜브식은 보통 이게 튜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연성이나 독성가스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플로트식 액면계는 고온고압 밀폐 탱크 액면 측정해낼 때 사용하는 게 플로트식 액면계고,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액면계가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그 가스 누출 검지기, 가스 분석기는 이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가 많이 나오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많이 나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거기서 캐리어 가스가 수일제라가 있어요. 수소, 헬륨, 그다음에 질소, 아르곤, 수일제라. 이게 이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인데,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부품이 하나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록계, 압력계, 그죠? 그다음에 유량 검출기, 분리관, 항온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분석계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얘기하는 거. 가스 누출 검지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가스 누출 검지기. 그래서 이제 뭐 경고 농도도 나오고, 그죠? 가해성 가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내, 가해성 가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내, 독성 가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내, 그죠? 그래서 검지기 그런 거에 대한 게 가스 누출 검지기도 책에 쭉 해서 설명을 제가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공부하시면 그냥 합격입니다. 그냥 합격이에요. 네, 그냥 뭐 제어기기.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검지부, 제어부, 차단부, 제어죠, 제어. 가스 누출 검지기에서 제어부, 그런 게 이제 뭐 일반적인 건데, 그게 이제 가장 또 많이 나와요. 검지부, 제어부, 차단부,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 가스 특성 활용인데, 압력, 온도, 열량, 밀도 비중, 가스 기초, 요거는 연력학 쪽이에요. 연력학 쪽이거든요. 연력학 쪽이니까 압력은 이제 표준대기압, 여기 이제 해당되는 게 전부 다 표준대기압도 있고, 그다음에 절대압력도 있고, 온도도 있고, 섭씨온도, 하씨온도, 켈빈 온도, 랭킨 온도, 그죠? 그게 다 있는 거고, 표준대기압은 뭐 툴리첼리 진공실험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게 보통 대기압에서 70cm 정도 올라가더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압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뭐 1ATM, 예를 들자면 10332, 그죠? 10332, 그다음에 1033.2, 다음에 뭐 있어요? 10.332, 그죠? 다음에 103332 6mm2O, 1033.2 이렇게 되죠, 그죠? 다음에 14.7, 29.92, 다음에 또 요즘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쪽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0뉴턴 제곱센치라든가, 아니면은 뭐 10135 파스칼, 10135 뉴턴 제곱미터, 101.35 킬로파스칼, 이런 내용들,
0.101325 메가파스칼, 막 이런 그 SI 단위 쪽에 그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게 압력이에요. 온도에는 섭씨 온도, 하씨 온도, 켈빈 온도, 랭킨 온도 딱 4개가 있죠? 그게 꼭 나와요. 연력학 쪽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열량 킬로줄이죠. 킬로줄 4.2 킬로줄, 그죠? BTU 그죠? BTU, 킬로줄, BTU 뭐 이런 거, CHU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열량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밀도하고 비중은 이제 이거죠. 이 밀도나 비중은 보통 이런 거죠. 보통 여긴데, 보통 밀도는 원래 22.4리터분에 보통 M에 M.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판의 밀도다 그러면 22.4리터분에 44g이 되는 거예요. 44g. 리터죠. 그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밀도 값이 나오는 거죠. 밀도 값. 근데 비중은 29분의 M이거든요. 또 똑같이 프로판을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44g이거든. 그래서 44g은 얼마, 이거는 한 1.52 정도 아마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밀도 비중. 근데 여기서 또 밀도는 실게 나왔던 게 뭐냐면 RT분의 PM이 나왔었어요. 요건 0도씨 이레이튼 상태. 0도씨 이레이튼 상태에서 메탄의 밀도가 얼마냐? 그렇게 했을 때는 얘가 정수가 0.08이잖아요. 0.082 곱하기 0도씨니까 273 플러스 0. 요거에다가 P가 1atm이고 분자량이 이게 16g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0.71g/L가 나와. 계산하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요게 이제 실게 나왔던 건데, 요런 문제가 나오면 또 굉장히 어렵죠. 그죠? 밀도, 이런 밀도도 있고 이런 밀도도 있고. 공기 중에 비중 값도 이제 잘 나오는 거고, 밀도도 잘 나오고, 뭐 이런 게 이제 밀도 비중이죠. 이제 가스의 기초 이론도 이제 뭐 기본적인 이게 이런 거죠. 가스의 기초 이론은, 자, 압축가스는 상용 온도 또는 35도씨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액화가스 상용 온도 또는 35도씨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그죠? 자, 아세틸렌 0파스칼 이상인 것. 다음에 부산시 브로메탄, 산화에틸렌, 시아난수 얘도 0파스칼 이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스의 기초 이론에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해석되는 게 LC50이라는 독성가스도 나오죠.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독성가스.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포스게늄 5ppm이야. 그다음에 오존은 9ppm이야. 그죠? 시아나소 실40 140ppm이야. 염소 염이93 293ppm이야. 그죠? 불소 불185 185ppm이야. 그죠? 황화수소 444 황사사 444ppm이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다 나오는 거예요. LC50 기준에서. 그래서 레덜 컨스트레이션. 그래서 집중 치사 농도라고 하죠. 그죠? 집중 치사 농도. 그래서 뭐 그런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자, 이상기체 성질 있잖아요. 그죠? 이상기체 성질. 그래서 이상기체 성질, 보이샤리의 법칙을 따른다. 만족한다. 그죠? 보이샤리의 법칙을 따른다. 아보가드로 법칙을 따른다. 이거 굉장히 잘 나와요. 내부 에너지는 차적 관계없이 온도에서 결정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인력과 부피가 무시된다. 분자 간의 충돌은 완전 탄성체이다. 그죠? 이런 거지? 뭐 줄의 법칙이 성립된다. 이런 거 줄의 법칙을 따른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기체 성질. 이 이상기체 성질도 굉장히 잘 나와요. 나오는 게. 자, 연소현상인데 여기서 자, 연소현상은 지금 자, 뭐가 있냐면 연소현상은 자, 선화, 역화, 그다음에 LOT, 그다음에 블로우프. 이게 이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내가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선화라는 것은 연소의 유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른 경우에
염공이 하염이 불꽃에서 떨어져서 연소되는 현상을 선화라고 하죠. 거꾸로 역화는 하염이 연소기 내부로 침입되는 현상. 이걸 우리가 이제 역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화의 그 원인은 노가염 때문이죠. 누질 구역이 적을 경우, 가스 공급량이 높을 경우, 그다음에 염공이 적을 경우, 댐퍼 궤도 과대시. 요 반대가 역화의 원인이야. 알겠죠? 지금 제가 말한 반대가 역화의 원인. 그래서 연소 현상. LOTB란 것은 염의 선단이 적황세월로 되면서 연소되는 현상. 그래서 원인은 일체 공급량이 부족할 때 생긴다. 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연소현상이에요. 연소의 종류. 연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표면 연소도 있고, 분해, 표면, 분해, 증발, 자기, 그 다음에 확산 연소. 확산 연소가 많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표면 연소하고, 표면 연소에는 코쿠스, 목탄, 숯, 대표적인 거, 분해, 석탄, 목재, 종이, 플라스틱, 중유, 이런 것들. 증발 연소에는 알코올, 에테르, 그 다음에 증발 연소에서 고체에는 뭐가 있어? 납탈렌, 파라핀. 파라핀을 양초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유황. 요게 이제 증발 연소라는 거예요. 확산 연소는 기체열 연소예요. 에어럼 연소하고, 확산 연소는 우리가 보통 가연성 가스가 배관의 출구 등에서 유출되면서 연소되는 현상을 확산 연소라고 그래. 요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 그다음에 산소 프로판, 산소 아세틸렌, 산소 수소. 요게 확산 연소예요. 그래서 쫙 가스가 딱 가면서 끝에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불을 딱 붙인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야. 지금. 그게 이제 연소의 종류입니다. 아주 잘 나와요. 지금 말씀드린 게. 자, 가스의 종류. 가스의 종류는 많죠. LNG, CNG, LPG, SNG, 업가스, 그죠? 나프타도 해당이 돼요. 다 해당이 돼요. 그런 것들이 가스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가스의 종류에서는 SNG가 나오죠. 대체 천연가스 또는 합성 천연가스라고 한다 해가지고 가스의 종류에서 그게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가스 시험, 연소 계산. 자, 연소 계산. 연소 계산은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연소 계산은 일반적으로 제가 요거 연소 계산은 보통 이제 우리가 프로판의 연소식을 볼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H2O잖아요. 이렇게. H2O. 이것도 마찬가지야. C4H10 플러스 O2에다가, 요게 4CO2에다가 플러스 H2O. 하나만 더, 메탄까지 하죠. 메탄 플러스 O2에, 이렇게 해서, 요게 CO2 플러스 H2O예요. 그런데, 원래 얘를 만드는 공식은, 이거 써지나? 이거 써지네. 자, 여기 원래 만드는 공식은, 원래가요, CmHn은,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플러스, M 플러스 4분의 N에, O2에다가, MCO2에다가, 플러스 2분의 N에, 요게 시험에 나오죠? 2분의 N이. H2O다. 이게 요거 만드는 공식인데, 이렇게 대입하면 요거 외우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보면 3, 4, 1이죠? 그대로 갖다 냅니다. 여기 써있네. CO2, CO2, CO2. 자, 그러면 3, 4, 1. 3, 4, 1. 갖다 쓰면 되고, 8, 10, 4시죠. 2분의 1로 자르면 2, 4, 8, 4. 요거 2, 50. 요거 2, 2는 4. 되죠? 그러면 여기 산소값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다 2니까, 여기 이제 3, 2는 6이고, 여기가 4, 1은 4죠. 요거 더하면 10. 그러면 여기 얼마 들어가? 2가 있으니까 5 들어가면 되죠. 5, 20. 요게 4, 2, 8. 5, 1은 5. 두 개 더하면 13. 13 이거 6.5 들어가면 되죠. 6.5. 이거는 1, 2는 2. 그죠? 요거 2, 1은 2. 그 얼마? 4죠. 얼마 들어가면 돼? 2 들어가면 되죠. 2, 2는 4. 이렇게 해서 완전 연소 반응식이야, 이게.
완전연소 반응식인데 여기에서 프로판의 완전연소 반응식에서 연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연소 계산. 그래서 프로판 1로말 연소시 이론 산소량이 얼마냐? 이론 공기량이 얼마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메탄 1로말 연소시 이론 공기량이 얼마냐? 이론 산소량이 얼마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적당으로는 프로판은 이론 산소량이 그냥 나와요. 5예요. 5. 이렇게 되는 거지. 프로판은 5고 다음에 이론 공기량은 여기서 그냥 0.21에다가 21%니까 5 나누면 이게 23.8이 나와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잖아. 부탄은 이론 산소량이 최적당 6.5예요. 그냥 6.5 이렇게 되는 거죠. 최적당이니까. 근데 이론 공기량은 0.21분의 6.5야. 요게 31 정도 나와요. 31. 다음에 메탄은 2죠. 그러니까 이론 산소량이 2야, 2. 최적당 1노르말당 이론 산소량. 그래서 이론 공기량은 0.21분의 2야. 이게 얼마 나오냐면 9.52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프로판 최적으로 나오면 프로판 1노르말 연소시 이론 산소량이 얼마냐? 5. 프로판 1노르말 연소시 이론 공기량이 얼마냐? 23.8. 프로판 1노르말 연소시 부탄 1노르말 연소시 이론 산소량이 얼마냐? 6.5. 프로판 1노르말 연소시 이론 공기량이 얼마냐? 31. 메탄 1노르말 연소시 이론 산소량이 얼마냐? 2. 이론 공기량이 얼마냐? 9.52. 이거는 그냥 딱 정해져 있죠. 그럼 만약에 프로판 10노르말 연소시 이론 공기량이 얼마냐? 얼마? 238. 그죠? 10노르말 연소시 얼마? 50. 메탄 10노르말 연소시 이론 공기량이 얼마야? 95.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연소 계산이죠. 그래서 연소 계산에 대한 거는 요 세 개뿐이 안 나와 시험에. 그러니까 세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적당은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자, 다음에 넘어볼까요? 이거 줘야 되네. 일단 뭐 이걸로 한번 줘보고요. 빨리 지면 이게 빨리 지금 생기는군요. 자, 다음에 가스 특성 활용. 이 가스 특성 활용 많이 나오죠. 가스 특성 활용에서 많이 나와요. 한 4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고압가스 특성 및 취급, 고압가스 품질 관리 검사 기준, 액가스 흡가스 특성 활용, 다음에 도시가스 특성 활용, 다음에 독성가스 특성 활용.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나오냐면 수소, 산소, 아세틸렌, 시아노소, 암모니아, 그죠? 산화에틸렌, 다음에 에틸렌, 아세틸렌, 다음에 항화수소, 이산화탄소, 프레온, 이게 여기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가스의 특성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 가스의 특성도 책에 다 남아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가스의 특성들을 그대로 공부하시고 제가 강의한 대로 그냥 그대로 공부하시면 그 안에서 다 나와요. 다 나와. 그게 그래서 가스의 특성에서 뭐 이제 냄새라든가 인기압력, 임계온도, 비점 이런 것들 그죠? 굉장히 많죠.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스의 특성이. 그래서 고압가스 특성, 독성가스 특성 활용도 마찬가지죠. 독성가스가 이제 시아노소, 산화에틸렌 이런 것도 말하는 거죠. 암모니아 이런 것들 잘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소다 예를 들어서 수소다 그러면 이제 뭐 분자량이 가장 적잖아요. 그러니까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죠? 밀도가 가장 적고, 연료온들이 가장 크고, 그죠? 수소치정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소치정이 발생이 되죠. 수소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수소치성이 발생이 되잖아. 수소치성, 탈탄작용이라고 하죠. 탈탄작용.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Fe3C인데 이게 수소와 이렇게 만나면 얘가 CH4 플러스 3Fe2로 반응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탄소강인데 탄화철이 수소와 만나면
요 탄소가 이쪽으로 이렇게 뺄까요? 치환이 돼버려. 치환이 되니까 탄소가 없으니까 수소가 깨져버리는 거야. 강이 깨져버리는 거야. 그걸 우리가 수소치성이라고 하죠. 근데 이 수소치성을 방지를 하려면 방지 원소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방지 원소에는 뭐가 있냐? 바몰티텅크가 있죠. 바몰티텅크.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바몰티텅크가 있습니다. 자, 바몰티텅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듐, 몰리브덴, 티탄, 텅스텐, 크롬이 있다. 바나듐, 몰리브덴, 티탄, 텅스텐, 크롬.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예,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우리 고압가스 특성 쪽에 아세팅도 엄청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수소인데 수소의 제법에는 뭐가 있냐? 수소의 제법. 예를 들자면 수소의 제법 뭐 잘 나오죠, 시험에 이것도. 그죠? 수소의 제법에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배우신 분들은 물천석이. 자, 물천석이는 일수를 한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물의 전기분해법. 그죠? 천연가스 분해법, 석유 분해법, 일산화탄소 전화법, 수성가스법, 뭐 이런 것들을 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여기에 전체적으로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가연성하고 독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들어가 있는 거라,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를 잘 들으시면 거의 자격증은 다 취득하실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격증을 다 취득할 수가 있다. 이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암기법으로 많이 해놔서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는 진짜 쉬울 겁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진짜 가스가 진짜 왜 암기하는 게 많은데 진짜 가스 공부하는데 쉽다. 최학규 교수님 강의를 들었더니 가스가 정말 쉽더라. 제가 이제 그런 말도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듣는데, 어떻든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구나. 암기법을 이렇게 하니까 또 굉장히 쉽네. 뭐 이런 것들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출제 계획에 맞춰서 간단하게,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이렇게 해서 시험 나올 거라든가 뭐 출제는 뭐 어떻게 될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내용. 그래서 전체가 이제 보통 이제 뭐 60문제가 나오니까 잘 준비하셔서 모든 분들이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